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 새벽. 예,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늦게 장 마감하고, 미국 장이 4시 반에 마감하고, 미국 시간 기준, 동부 시간. 그리고 피치, 예, 신용평가사 뭐, 무디스 피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를 하향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 일단 이런 내용들인데, 곧바로 앨런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 곧바로 앨런 재무장관이 반대한다. 예, 미국 그 경제는 아주 스트롱하고, 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고 2011년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고, 네, 뭐 일시적인 거로 저는 보면 일시적인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인 증시의 위치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8월 한 10일에서 13일 사이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다. 예, 여러분 보셔봐요. 이렇게 꼭대기에 와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뭐, 오늘 피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별로 없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현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0.4%. 근데 아마 오늘은 그래도 한 1.5% 이상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왜냐면 그럴 위치에 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꼭대기까지. 여기서 뭐 이런 형태의 조정 정도는 양호하죠. 예, 그래서 마치 뭐 피치 그 신용평가사들이 풋옵션을 잔뜩 사놓고서 신용등급을 조정한 것처럼 마치 나스닥 지수 여러분 보세요. 예, 보시봐. 이렇게 꼭대기 와 있는데 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리고도 얼마 안 빠졌어요. 오늘 아직 미국장이 시작 안 했는데.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 2% 가까운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근데 2% 하락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어차피 파동 구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놈의 주식이에 소파동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끝났어.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1, 이게 볼틱 2, 예, 여기 이제 볼틱 3가 끝난 걸로 저는 이미 진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886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4가 진행이 될 거다. 4가. 예, 어차피 9월까지는 금리 인상 일정도 아직 없고요. 9월 26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선 조정을 좀 원래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리가. 예, 조정을 해야 될 자리에, 예, 한번 딱 그냥, 예, 이른바 우는 아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다는 격으로, 네, 격으로 피치가 발표를 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요. 예, 우리나라 증시도, 예, 뭐, 오늘 좀 하락을 좀 세게 했지만, 예, 뭐, 지금 현재 추세 전혀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 예,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BM 등등에서 너무나 과열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예, 오늘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코스닥 150은 한 150은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도 여러분 지수 보세요. 예, 이거 얼마나 올랐어요?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예, 펀더멘털과 사실 별로 무관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예, 뭐 정고점을 거의 뭐 근접한 숫자니까, 예,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나왔다. 예,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신용등급 조정으로 인한 효과는, 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일정이 말씀드린 대로, 예,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 이게 10일이 옵션 만기고, 10일. 이날 또 미국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한 10일까지는, 예, 이렇게 좀 조정을 조금, 예, 받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강한 조정은 아닐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신용등급 하락이, 우리나라가 신용등급 하락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한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 뭐, 예, 예를 들면 미국이 남미의 어디 뭐 무슨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예, 트리플 A를 뭐 더블 A로 바꾼다고 한들 미국 국채를 안 살 리도 없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뭐 잠깐 뭐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좀 많이 빠졌죠.
니케이 지수도 빠지고 했는데,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도 뭐 완전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니케이가 차트가 없구나. 니케이도 완전 원래 지금 꼭대기에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잠깐 볼까요? 니케이가, 니케이 달러가 어딨니? 안 보이네. 찾으려면 꼭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니케이 달러. 니케이도 한번 보셔봐요. 뭐, 완전 꼭대기에 있으면 완전 꼭대기. 그래서 니케이, 일본 증시도 오늘 한 1.5%대 좀 보셔봐요. 완전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뭐가 없다. 다만 일본은 최근에 통화정책을 변화시키는 발표가 몇 번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장기 국채 있잖아요. 10년짜리 장기 국채의 수익률을 그동안 0.5%로 가둬놨었어요. 0.5%. 이걸 가둬놓은 지가 아베노믹스 시절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둬놓은 거예요. 거의 근십 년을 가둬놨고요. 이거를 지난주에 1%까지 용인하겠다.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 좀 요동을 많이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안정화돼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산업 구조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M1 있죠, M1. 우리가 이거 M1을 본원통화라고 해요.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이 M1입니다.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이 M1을 발행을 하면 이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서 M2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M3까지, 거기서 파생돼서 M3까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원통화인데, 최근에 본원통화 발행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하락한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조금 통화를 흡수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엔고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지지난주죠. 엔화가 갑자기 우리 카피 트레이딩 할 때 막 엔화가 갑자기 뭐 급등해가지고 손실을 좀 봤었는데, 그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또 곧바로 또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점진적인 엔고로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너무 많이 봐줬어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전 세계 금리가, 우리나라가 베이직 3.5잖아요.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5.5인데, 여러분 일본 얼마인 줄 아시죠? 대출금리, 예금금리 마이너스 0.1%예요. 마이너스 0.1%.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어, 일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야. 이게 전 세계하고 거꾸로 가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의 여러 상장 기업들이 작년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어요. 천문학적인. 엔저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일본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래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잃어버린 30년이죠. 할 정도로 일본 증시가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근데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일본 증시 이제 엔고 시절로 점점 접어들 거고, 기술적으로도 다 왔어요. 끝났어. 찍었어. 그래서 저도 계속 N은 니케이 지수는 고점 매도로 계속 누리고 있어요. 아직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위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지수와 일본 증시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위치에 와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상승률이 얕죠. 굉장히 얕죠. 예를 들면 비교하면 나스닥 지수가 여기 88%가 있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도 88%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 하락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내림폭에 38%밖에 안 갔으니까 미국 증시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덜 갔죠. 그죠? 일본 증시도 똑같이 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38%짜리고 중국 증시는 또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지난달에 제가 중국 증시 많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항생 인덱스부터 해서 말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만기 끝나고 조금 눌렸어요. 근데 눌렸는데 여기 뭐 이렇게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중으로 봐야 되겠죠.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양책을 중국은 아마 하반기에 계속 낼 겁니다. 경기가 과열된다 싶을 때까지
예, 그렇게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쪽도 잠깐만요.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월간 판매 신기록을 계속 갱신되고 있다.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중국 전기차 ETF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 ETF 어디 있어? 중국 전기차 여기 있네. 타이거 차이나. 제가 요거 10,000원 아래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이 종목 드디어 이제 머지않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차이나 전기차 향후에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드 번호 여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요.